정치에서 보면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변함없이 이어지는 그런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힘, 어쩌면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거요. 이런 거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거의 30년, 정말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한 정치인의 가장 가까운 곳을 쭉 지켜온 인물,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제1부속실장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김현지 실장의 경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만남, 또 현재 청와대 내에서 어떤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담긴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요. 김현지라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 또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나, 그리고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실. 여기서 부녀가 실제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 의미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인물에 대한 탐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거겠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현지 실장의 인연. 이게 무려 28년이나 됐다는 거. 와, 거의 한 세대인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MT담 같은 자료들을 보면 김 실장은 1998년 대학 졸업 직후에요. 그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활동하던 성남 시민 모임에 참여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98년 그 시작점은 여러 자료에서 좀 공통적으로 확인이 돼요. 키저드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서도 그 시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대통령의 예능 출연 관련 자료를 보니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요. 1998년 겨울에 자기가 직접 김현지 실장을 당시 이재명 변호사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민 모임 합류가 먼저였는지 아니면 박 전 의원의 소개가 좀 결정적이었는지 여기에 약간 뭐랄까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시작점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물론 핵심은 1998년부터 두 사람 관계가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겠지만요. 근데 이런 미묘한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혹시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정치인의 초기 활동이나 인연 같은 이야기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조금씩 다르게 기억되거나 또는 강조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발탁했는지, 어떤 계기가 결정적이었는지 이런 게 때로는 정치적인 서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그 이유를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어떤 경로였든 간에 1998년부터 김현지 실장이 당시 시민운동가이자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곁에 있었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죠. 28년 동안 한 사람의 정치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한다는 거. 이건 단순한 동료 이삭이잖아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겠죠. 28년. 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김현지 실장은 단순히 옆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여요. 이른바 성남 라인의 핵심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관련 자료, 역대 대통령 선거 정보 같은 데서도 그런 언급이 있고요. 이 성남 라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그 성남 라인이라는 용어는요, 보통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됐던,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핵심 측근 그룹,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단순히 지역 경고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그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스타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어온 핵심 그룹이다.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하죠. 아, 핵심 그룹. 네, 김현지 실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인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 청와대 공식 자료 같은 걸 보면 그녀의 경력이 이걸 딱 뒷받침합니다. 1998년에 성남 지역 시민단체 활동으로 시작해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때는 경기도청 비서관을 지냈고 그 후에는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살림을 거의 도맡는 수석 보좌관까지 역임을 했어요. 와, 경력이 정말.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인연이 오래됐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운동부터 시작해서 광역자치단체 행정, 그리고 입법부 활동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단계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실무를 책임졌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다양한 경험은 뭐 정책 이해도나 정무 감각은 물론이고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위기 관리 능력까지도 검증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에서 시작해서 경기도청 비서관,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까지. 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역정하고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경력이네요. 그러니 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최측근 중에 최측근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 이 대통령 부부 출연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 취소 요구 뭐 이런 정치 공방 관련 자료에서도 김 실장을 핵심 측근으로 딱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측근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복심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을 하죠. 복심. 네, 말 그대로 뱃속의 마음, 그러니까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읽어낼 정도로 그 의중을 잘 파악하고 신뢰가 깊다, 이런 의미죠. 이재명 대통령 부부 냉부의 출연 예고, 역대급 게스트 온다, 이런 기사에서도 김현지 실장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고 있고요. 이런 평가는 그녀가 단순히 뭐 지시를 이행하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때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이걸 좀 시사하는 거죠. 복심이라. 이야,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별칭도 있더라고요. 대통령 기록관 관련 자료 같은 데서 언급되는 이재명의 그림자 비서관이라는 표현이요. 이 그림자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좀 묘합니다.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는데 실제로는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림자 실세나 그림자 비서관, 이런 표현은요, 공식적인 직함이나 권한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돼요. 김현지 실장의 경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를 받아왔고 또 그의 생각이나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공식적인 보고 라인이나 절차를 넘어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반영된 별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좀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막후에서 조율하는 역할, 이런 걸 내포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그런 막후 영향력이나 깊은 신뢰가 현재 그녀의 공식적인 역할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겠군요. 현재 공식 직함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맡으셨고 그 전에는 총무비서관을 역임하셨다고요? 네, 청와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자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고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우선 그 총무비서관 자리는요, 흔히 대통령실의 살림꾼이라고 불립니다. 살림꾼이요. 네, 대통령실 내에 인사, 예산, 조직 운영, 뭐 시설 관리까지 이런 내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 요직이에요. 대통령 기록관 자료에도 그 역할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참모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총괄하는 자리죠. 이 자리를 거쳤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내부 정보나 자금 흐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제1부속실장. 이 자리는 대통령의 일정을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근거리 보좌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대통령의 동선, 만나는 사람, 심지어 개인적인 업무까지도 다 조율하고 관리하는 자리죠. 사실상 뭐 대통령의 24시간을 관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와, 이 두 자리를 연이어 맡았다는 것 자체가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단순한 참모를 넘어서서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영역 모두에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실장이라. 야,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요직이네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그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대통령실의 다른 수석비서관들조차 자기 사무실에 행정관 동명을 배치하려고 할 때 김 실장이 동의 없이는 쉽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뭐 공식적인 직제를 넘어서는 상당한 실권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 언급이 만약 사실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위계 질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조직에 관여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다른 수석실의 인력 배치에까지 그렇게 깊숙이 개입한다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네. 이건 김현지 실장이 단순히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다른 비서관들조차 좀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이런 방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김 실장을 통해서 전달되거나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내부적으로 퍼져 있었을 가능성. 이걸 좀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거는 특정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정확성을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지만요. 그녀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일화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오래된 인연 이걸 넘어서 실무 능력하고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이 딱 결합돼서 공식 직함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1988년 성남 시민 모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후에 무려 28년 동안 곁을 지켜온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네. 소위 성남 라인의 핵심 멤버로 분류되고 시민단체 활동부터 경기도청, 국회,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 전반에 걸쳐서 핵심 실무를 담당해 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심, 그림자, 실세 같은 별칭들. 이런 것들은 그녀가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고 또 공식적인 역할 외에 막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깊은 신뢰가 결국 대통령실의 인사,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을 거쳐서 현재 대통령의 일정을 포함한 지근거리 보좌를 책임지는 제1부속실장이라는 핵심 요직을 맡게 된 배경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오랜 신뢰 관계가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으로 이어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현재 실장이라는 인물에 대해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한 국가 리더의 최측근 참모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대통령 한 사람이 국정 전반을 다 결정하고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결국 대통령 주변의 핵심 참모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곧 그 정부의 실제 작동 방식이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현지 실정처럼 인사, 예산, 조직 운영 같은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또 대통령의 지근거리 보좌를 동시에 책임지는 인물, 이런 사람의 역할과 위상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는 거죠. 현 정부의 권력 구조나 운영 스타일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발표나 정책 뒤에서 실제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지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창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의 28년 지기, 최측근, 성남라인의 핵심이자 복심, 또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시작부터 경력,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서의 막중한 역할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까지 한번 짚어봤네요. 네, 1998년 성난에서의 만남부터 시작된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신뢰가 어떻게 대통령실이라는 권력 핵심부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영향력으로 발현되는지 이거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요. 한 인물이 거의 30년 가까이 최고 권력자의 곁을 지키면서 인사, 예산, 조직 관리 같은 국가 운영의 핵심 실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선호하는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오랜 시간을 통해 검증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 인물에게 핵심적인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 예를 들면 효율성이나 안정성 같은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일각에서 우려할 수 있는 어떤 권력 집중이나 시스템보다는 인물 중심 운영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